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영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마음 한가운데가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손자들이 할머니를 보러 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연금을 보러 왔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사는 게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가족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걸, 제 연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옆에 누워 계신 남편을 깨웠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혼자 남겨진 집이 너무 컸어요. 텅 빈 저녁 식탁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는 교사 연금으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35년 근속의 대가였죠.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집도 있고 빚도 없고 경제적으론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TV를 봐도 혼잣말뿐이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아들 준수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선이와 손자 둘을 데리고요. 초등학교 2학년 지훈이, 유치원생 서준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훈이가 할머니 하고 안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나한테도 가족이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우리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상을 차렸습니다. 손자들이 밥 먹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면 하루 종일 손자들이랑 놀고 저녁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제 삶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자들은 TV 보고 있고 준수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박사과정을 준비하려고 해요. 근데 학비가 좀 비싸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더 발전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줄 수 있나요? 저는 흔쾌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너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통장에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준수는 고맙다고 했고 꼭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3개월 뒤 며느리 미선이가 이번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훈이가 학원을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애들이 다 영재 교육 받잖아요. 근데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손자 교육비라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저는 말했어요. 그래, 지훈이 교육은 중요하지. 엄마가 매달 보내줄게. 그렇게 매달 1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금이 2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보내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손자 교육이 더 중요하니까. 그 후로 요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준이 유치원비, 준수 차 할부금, 미선이 친정 어머니 병원비, 명절 용돈, 여행 경비. 1년 반 동안 제가 보낸 돈을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어요. 저도 받을 생각 없었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낸 후엔 한동안 연락이 뜸해지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전화도 안 오고 방문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돈이 필요할 때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러겠지. 일이 많으니까 그러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순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의 아들이 너무 자주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아니야, 애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래도 한 번쯤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 보낸 후엔 연락도 안 하잖아.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거든요. 돈 보내면 한 달은 연락 없고 또 필요할 때만 연락 오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할 땐 돈 요구, 이체하면 연락 두절 반복.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자주 한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핸드폰 비밀번호가 뭐예요? 왜? 할머니 핸드폰 쓸 거야?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물어보래요. 그 순간 이상했지만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서준이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은행 카드 비밀번호 1234 맞아요? 아니야, 서준아.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엄마가 그때 섬뜩했습니다. 5살짜리가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는 게 정상인가요? 누가 시킨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기로. 다음 주에 아들 가족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관찰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거실을 지켜봤습니다. 준수와 미선이가 손자들한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슬금슬금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갔어요. 문틈으로 봤더니 손자 지훈이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찾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뭐하니? 아, 할머니. 저는. 지훈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수가 달려왔어요. 엄마, 지훈이가 화장실 찾다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방은 화장실 반대편인데
그리고 손자 지훈이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제 방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아들 가족이 또 왔을 때 일부러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너희들 집에 있어. 엄마 마트 좀 다녀올게. 저는 나가는 척하고 계단에 숨어서 30분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녹음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보, 엄마 통장 어디 있는지 찾았어? 아니, 서랍마다 다 잠겨 있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할 텐데. 지훈아, 너 할머니한테 비밀번호 물어봐 봤어? 네, 근데 안 알려줘요. 계속 딴 얘기하세요. 에이, 답답하네. 어머니 연금 250만 원인데 우리가 관리해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러게.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치매라도 오면 어떡해. 미리 통장 우리 명의로 바꿔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들이, 제 며느리가, 심지어 제 손자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하고 안길 때 그게 진심이 아니라 연기였다는 게 가장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또 제 명의의 모든 자산을 법무사를 통해 관리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 준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수야, 엄마 집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준수와 미선이가 왔습니다. 손자들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볼 일은 아니니까. 준수야, 미선아. 너희가 내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이거 들어봐.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준수와 미선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 내 돈 걱정이지. 엄마 걱정은 아니잖아. 1년 반 동안 3천만 원 받아갔으면서 한 번도 갚지 않았어. 그리고 손자들까지 시켜서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했지.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끝이야. 너희는 이제 내 집에 오지 마라. 손자들도 데려오지 마. 나는 이제 너희 ATM 기계 아니야. 엄마, 친아들한테 이래요? 그럼 우리 애들은요? 할머니 못 보게 할 거예요? 애들 핑계 대지 마. 애들은 너희가 시켜서 한 거잖아. 나가. 여기서 당장 나가. 준수와 미선이가 나갔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준수한테서 연락은 없습니다. 손자들도 못 봤어요. 외롭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말 외로워요. 손자들 목소리가 그립고 할머니 하고 안기던 그 느낌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연기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연금을 노리는 계산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는 지금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5년간 교사였으니 아이들 가르치는 건 제 적성이거든요. 거기서 만난 아이들이 제게 진짜 할머니
하고 안깁니다. 계산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특히 돈이 개입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손자들이 보러 온다고 할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진짜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 할머니 지갑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건지. 제 연금은 제가 35년간 땀 흘려번 돈입니다. 누구도 그걸 함부로 가져갈 권리 없어요. 친아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저처럼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속아 사는 것보단 낫습니다. 저는 손자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언젠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지우나 서준아, 할머니는 너희가 보고 싶단다. 진짜로 할머니를 보고 싶을 때 그때 오렴.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는 가족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당신의 연금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두려워 이용당하지 마십시오.